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통신 연락선을 오늘 정오 기점으로 모두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 연락선을 비롯해서 남북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 연락선,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사이의 한 라인도 완전 차단 폐기하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대남 사업 또한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검찰은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 심사 끝에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제 판매가 다시 재개됐는데 온라인 판매처를 늘렸지만 접속자가 늘 몰리면서 서버는 다운되고 결국 2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6월 말에는 하루 최대 생산량이 100만 개 이상을 전망한다고 했는데 업체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당분간 수급 불균형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방울 차단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북 또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고요. 또 외출하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매주 화요일에는 건강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건강 100세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세. 근데 앞에 건강자 붙어서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100세까지 사는데 30년을 누워서 생활하면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다들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발 달린 짐승들이니까 네 발로 이렇게 두 발로 잘 걸어 다녀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근데 나이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 속에는 뭐가 있죠? 돈. 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상 나이인 실제 나이가 있고요. 네. 또 신체 나이, 건강 나이가 있는데요. 주위에 보면 이제 60대임에도 불구하고 7, 80대처럼 골골골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었는데도 5, 60대처럼 아주 건강하게 지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수 나이라면 주민등록증 나이보다는 신체 나이, 건강 나이를 어떻게든 젊게 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 저희 주변에도 보면 연세가 있으신데도 참 건강하시고 또 생각도 젊은이처럼 하시고 그럼요. 이런 네. 분들 보면 정말 비결이 뭔지 전수받고 싶고 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그 특별한 비결을 가지신 분을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통은 7, 80대가 되면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또 혈관 질환으로 많이들 고생하시는데요.
오늘 모신 이 특별한 분은 그런 질환을 겪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고요. 80세 나이에도 혈관 나이 측정을 했더니 50대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네, 가수 현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특히나 재영 씨 진짜 반갑다. 오랜만에 봬요. 우리가 실물 보는 건 몇십 년 만에 보는 거야 지금. 근데 늘 건강하신 모습 좋습니다.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늘 아침마다 방송을 보다가 네.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또 나하고 방송 여러 번 같이 네, 하고 네. 우리 뭐 한동안 네. 선생님도 맨날 뭐 화면에서 뵈니까 네. 남 같지가 않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 생방송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이야. 우리는 이게 노래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8시간을 항상 자줘야 건강한 목소리를 지니니까 네. 네. 섭외가 들어와도 생방송을 잘 못해. 예. 근데 오늘은 내가 어쩌다 대답을 해야겠는데 지금 4시간밖에 못 자갖고 지금 멍멍한 거야. 아니요, 그래도 오늘 건강해 보이셔서 아주 좋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84세세요? 그럼 그렇게 재영 씨도 나이 들었을 거 아니야. 저도 나이, 야,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 먹는 것만 내가 생각해요. 62년도에 밤한개 불러가지고 아직까지 방송 활동하니까 60년대 가수가 나 하나만 지금 열심히. 네. 근데 역시 내가 현미라는 이름을 잘 줬나 봐. 왜요? 오늘날의 알랑미 백미보다 영양가 최고잖아. 현미. 현미가 최고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현미라는 이름을 줬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예전에 보리밥으로 지으셨으면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저 성인병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뭐? 당뇨, 당뇨야. 고혈압, 아니 고지혈 나는 이런 거 없으시다면서요. 여기 봐라 보청기 했다. 가수들이 꽝꽝거리는 데서 야간 업소에서 노래가 귀들이 다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후배들 만나면은 선생님 보청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우리가 이 욕심 없이 살아요. 왜? 그냥 다른 데다 건강하니까 네. 그나마도 뭐 이거 포청기 하나 낀 것만 해도 네. 감사하고 팬들이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60년대 가수 그러면 지금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한명숙 씨도 활동 못하죠. 또 오맹란 씨도 영화 배우지만 활동 못하죠. 최희준 씨, 뭐 위키리 씨, 박형준 씨, 남보 씨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나한테 미야 오맹란이 날 들어 그래. 야 미야 노래도 열심히 해주니까 대리 만족한다. 고맙다. 한명숙 씨도 현미야 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 예. 나만 없으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 근데 이제 비결은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65세 이상에서 이런 성인병이나 만성 질환 없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거의 찾아볼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뭐 노령층이다, 고령층이다 하는 기준이 65세거든요. 근데 65세 이상 분들이 만성 질환이 없는 건 당연히 찾기도 힘들고요. 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요.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51%예요. 반절이 넘는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사실 뭐 보청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삶에 불편함만 주는 건데 이런 만성 질환 하나도 없이 사셨다고 하면 너무 대단하시죠. 그게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쁘세요? 참 이쁘시다. 부모님이 저렇게 놔줬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놔줬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그래. 여자끼리도 이쁜 여자 보면 기분은 좋은데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니 내가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할 때 보면 네. 그 찐바지 딱 입고 이제 우리 네. 나도 옛날에 그렇게 꽉 끼는 찐바지 입고 저랬는데 이제는 이제 허리 때문에 얕은 구두만 신어야 되고 하긴 뭐 내가 생각해도 욕심 없이 살아야지. 왜? 우리 어머니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84세 때. 근데 저는 아직까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목청 여전하세요. 목청도 아니 여전하시고. 여전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집안 내력이세요? 집안 내력이 있고 네. 어머니가 원래 이 젖을 8남매를 먹어서 2년 터울이로 8명을 낳았는데 네. 전부 3등 안에 우리 아가 되어서 다 들어갔어요. 근데 특히나 나는 그래요?
37년생인데 38년으로 나와 있는데 일제시대 때 특상.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진 보면 어렸을 때 그냥 막 디룩디룩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직까지 내가 감사한 게 정말 건강의 축복에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눈도 이제-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눈이 좋으신 것 같아. 아까 저희 민혜연 선생님 보고 저 멀리 있는데 예쁘다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아니 돋보기도 안 돋보기 안 아직 쓰신 것 돋보기는 같아요. 안 써요. 아직 1.0, 1.0인데 네. 다른 거는 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프로가 건강 프로니까 네. 지금 시청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예. 그게 현미 그러면 가요계에서 그래도 건강의 상징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는 척추만 안 부러졌으면은 더 이상 욕심이 없겠는데 아니 척추가 왜요? 공연 갔는데 네. 높은 것도 신고 5년 전에 네. 5층 건물에서 이제 노래강의 끝나고 네. 내려오는데 이만한 높은 것도 신 5년 전에만 해도 네. 날 선생님 그러고 확 날 땡겼어. 네. 보자고. 그러니까 그대로 굴러 떨어져.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그랬어. 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골다공이 있는 사람 같으면 수술을 몇 번 했을 거야.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건강 네. 축복 주셔서 골다공이 없으니까 척추만 그냥 하나만 부러졌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6시간, 5시간 이상 녹화 뜨는 것도 못 하고 네. 한참 앉아 있으면 허리가 땡겨가지고 차 타고 오래 가는 것도 못 가고 그래서 요새는 KTX가 있으니까 전 또 이 방송 끝나면 또 지금 김천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독거노인들 위문공연 예. 거기에 천사 무료 급식소라는 목사님 네. 단체에서 독거노인들 모셔다가 도시락 드리고 선물 드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위문공연 해드려야 돼요. 노래하시고. 네. 피곤하실 아 근데 텐데.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생방송 1시간이면 끝나요. 우리 녹화 4시간 이런 거 말고 생방을 나오세요. 1시간. 아니 매일 나오세요. 오늘 나면서 우리 매니저로 야 나 이렇게 4시간 자고 이거 오지로지해서 방송하겠니? 그러니까 아유 또 나가면은 또 제대로 합니다. 그래. 하여튼 뭐 나는 매사에 뭐든지 혼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바빴어요. 요새 또 이제 84년 이빨을 쓰다 보니까 이빨도 다 그냥 남아가서 또 이빨도 다시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다시 하는 원장님이 그렇게 나를 다 무료로 해주니까 메타디 치과라는 데서 이제 무료로 해줬어요. 이거 다 새로 했어. 아니 선생님 네. 이뿐이 그다음에 아니고 저희가 오늘 얘기는 혈관이 그렇게 건강하시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84세신데 혈관 나이는 50세래요. 네. 근데 혈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럼요. 우리 몸 전신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혈관이 없으면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해지니까 딱딱해지면 압력 때문에 터지기도 쉽고요. 또 네. 안쪽으로는 좁아지면서 막히기도 쉬운 게 혈관 네. 질환인 거거든요. 혈관 질환 자체는요.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니까 질환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10년, 20년 전부터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 쌓아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시점이 40대 전후인 거죠. 40대 이후에 내가 어떤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혈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혈관 건강에 대한 그 질병도 가속화되기가 쉬우니까 사실은 이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꾸준히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이도 나이인데 계절별로 보면 여름에 더 위험하다면서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제 몸이 더위를 먹잖아요. 네. 근데 혈관도 더위를 먹습니다. 어.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혈관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뇌졸중 환절기나 겨울에 많이 오는 건 줄 알았는데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12월보다 여름철인 7, 8월에 뇌졸중 발병 환자 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왜? 뭐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여름철에는 뭐가 많이 이렇게 흘리게 되죠? 땀이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수분 섭취량이 적어지면 탈수에 빠지죠. 탈수에 빠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관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거리면서 예. 혈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혈전이 이렇게 혈관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 혈전보다 직경이 작은 혈관을 만나면 막히죠. 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에어컨을 많이 쐬면 또 뇌졸중 확률이 뭐 높아진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름철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에어컨 때문입니다. 안 되는데 나 오늘 에어컨 집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에어컨 없이 살 수도 없고 여름에 어쩝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뇌졸중 하면 환절기나 겨울을 떠올리시는 이유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혈관은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관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여름철 뇌졸중은 조금 기전이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한동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탈수 때문에 수분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수분량도 혈액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날이 확 더워지게 되면 혈관은 확장을 하거든요. 그럼 혈액량은 줄었는데 파이프는 넓어진 거예요.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해당하는 곳으로 가는 그 혈액 공급도 좀 쉽지가 않고요. 혈액량 자체도 줄어든 상태에서 얘네들은 혈액량 자체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막혀 있는 곳이 있다.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름철 뇌졸중은 사실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갑자기 시원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또는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겨울철 뇌졸중 하면 보통 딱 그 생각하시죠. 하고 쓰러지시는 거죠. 맞아요. 네. 여름철에는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신다기보다는 어지러운데 머리가 아픈데 뱅글뱅글 돌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뇌졸중이 겨울이나 환절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지지만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바깥 체온 온도가 32도씨 이상이면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이 66%나 이렇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바깥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2.1%가 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여름철에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아니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뇌졸중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네. 네. 특히나 이런 사람이 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이럴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 현비 선생님 이 혈관 건강이 이렇게 좋으신데 아니, 이거 관리 비법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땐 네. 첫째,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절대 내 건강 못 지켜줘. 특히나 나는 혼자 사는 지가 벌써 한 45년 정도, 아이들은 다 미국 간 지가 40년 됐으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건강을 잃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럼 뭐냐? 첫째, 마음을 비우고 살자. 이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생각은 아예 피하고 속상한 일은 피하고 기쁜 생각만 초대났을 때 그런 기쁨 또 이봉조 선생님하고 연애할 때 그 기쁨 출산의 또 고통은 살아가면서 없으셨나 또 뭐 데이트하는 그런 기쁨만 생각해. 둘째 소식. 저는요 밥을 한 그릇 딱 받으면 반 딱 덜어서 그 이상 안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절대 욕심을 안 내요. 셋째 항상 전 물을 백에 갖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넷째 이 뭐라 그럴까 술 담배도 안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내 건강 내가 혈관에 제일 첫째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식초를 제가 많이 먹어요. 저는 항상 냉면은 물론이고 만둣국, 칼국수,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뭐든지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야 먹어.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그럼 밀가루 냄새도 없고 새콤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김치도 겉절이는 못 먹어요. 익어야 돼. 아주 시큼시큼하게 익어야 돼. 그 매운 거 안 먹고. 그러니까 뭐 건강할 나쁜 수밖에 거, 뭐 없네요. 나쁠 게 없잖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 보면 내 마음속으로 나 참 멋있다. 그것도 나쁘잖아. 저를 보고 그러신 거야? 안 그래. 저 일부러 저도 옆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아니 말씀하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나 잘 이 눈썹 좀 봐. 얼마나 100만 불짜리 눈썹이야. 현비 잘생겼어. 선생님이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네. 흡연하고 음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하시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다양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서 정말 현미 선생님은 그 아이들 말로는 사기 유닛이죠. 사기 유닛. 어떻게 80인데도 저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혈관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갔다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병원. 평소 또래보다 건강한 혈관 나이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만큼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를 진행. 더불어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측정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돼요? 네, 앉으세요. 뇌로 진행하는 혈관의 탄력 두께를 받고 두께가 지금 1mm 이내로 아주 건강하신 상태. 그리고 여기 그 분지 부분에 보통 플라그들이 많이 껴 있는데 그런 플라그가 전혀 없으신 아주 깨끗한 상태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 수치. 8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놀라운 결과라고 하네요. 아무 질환이 없는 50대의 건강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고 왔어요. 왜냐면 1년 전에는 혈관 나이를 참 젊게 받았는데 1년 동안 이제 84살이 우리끼리 얘기해 84살이 나이가 적어요. 할머니잖아. 이 건강하고 백옥하고 바꿀래 그러면 저는 안 바꾸거든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즐거운 결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나이보다 무려 30년 젊은 혈관 나이. 그 비법 찾아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 날 참 덥다. 빨리빨리 들어와. 수고했어. 들어와. 집 안을 들어가자마자 이야, 국민 가수였음을 입증해주는 수많은 기록들. 알고 보면 원조 군통령이시라고요? 62년도에 밤한개 불렀지만 8군에서 내가 3년 동안 58년서부터 3년 동안 노래하다가 62년도에 데뷔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60주년 공연을 한다니까. 언제나 육회 발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녀의 젊음 에너지. 그 비결 지금 공개해 주시겠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TV 딱 틀어놓고 뉴스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술을 먼저 테레비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손 풀어주고 그다음에 어깨 이거 20번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10번 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 단순해 보이지만 풀어주고 두드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라는 점. 20년 동안 빠짐없이 실천한 것이 비결입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게 다 무용의 기본이에요. 우리 무용할 때 기본 동작이야. 내가 원래 소망이 무용가지 가수가 아니었었거든. 혈관 건강 지키는 건강체조 참 쉽죠? 어느덧 점심시간. 매일 아침 운동이 습관이 된 것처럼 먹는 것 역시 꾸준히 지켜온 식습관. 평소 식단을 그대로 공개해 주시겠다는데 아무래도 밥이 너무 적은데요? 포인트, 소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이 없으면 못 먹어. 오늘은 미역국으로 당첨. 미역국. 미역국을 난 좋아해요. 소식을 하니까 배가 빨리 고파. 이렇게 밥 차리다가 하나씩 먹고 그다음에 또 장난치고. 혼자 있으니까 장난쳐요 내가. 아직 철이들 들었어. 밥과 국에 이어서 그녀의 식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다는 반찬은 김치 안 익은 거 못 먹어. 익어서 시큼시큼해야 돼. 김치가 다 익어갖고. 평소 식초를 즐겨 드시는 것으로 유명한 식초 마니아답게 김치도 신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김치는 항상 세 가지야. 동치미, 물김치, 배추김치.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 자랑하는 현미의 리얼 밥상. 3일에 한 번은 미역국을 먹을 정도로 미역국을 좋아한다는데요.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지방 흡수를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 더불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맹란 씨가 여기 옆에 살거든요. 나하고 참 50년 지기 친구인데 나보고 미야 너네도 활동하니까 내가 대리만족이다. 네가 씩씩하게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자주 이제 매일 아침에 통화하고 밥도 같이 가서 먹고 자기가 오기 힘드니까 내가 가죠.
밤한 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이 소리 나오는 가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후에 꼭 챙겨 먹는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비린내가 싫어서. 현미가 왜 현미야? 알랑미 백미보다 영양가 좋으니까 현미지. 아직까지 팬이 많아요. 예. 생선 대신에 이 오메가3를 꼭 챙겨요. 잠시도 쉴 틈을 허락하지 않는 그녀. 이것 또한 그녀의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집에서 자기 전에 한 500보씩 걸어. 그게 걷는 운동이 최고잖아. 근데 밖에 못 나가니까. 스트레칭이자 가장 간편한 근력 운동인 걷기.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해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데요. 여기에 팔을 흔들어주는 동작을 더해 업그레이드. 운동 효과 보이시나요? 노력해야 돼. 뭐 혈관 나기가 괜히 깨끗해. 노력해야 돼. 자, 한바탕 운동 후 마무리는 시원한 우유 한 잔으로 끝인가 했더니 아니, 지금 우유에 뭘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파인애플 식초예요. 어허, 식초와 우유의 낯선 조합.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맛도 괜찮아. 더 맛있어. 시커멓게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먹어봐. 자. 봐, 요거 똑같잖아. 생각보다 많이 안 그래, 나와. 맛있다니까. 이거 하루에 한 잔씩 그렇게 먹어봐. 집에서 혈관에 좋아. 피부에도 좋고. 식초 우유는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60주년 데뷔를 앞둔 원로 가수 현미. 그녀는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가수는 목소리가 건강해야 돼. 목소리가 건재하는 날까지 노래할 거야. 내 지금 소망은 90세까지 건강한 목소리. 우리 팬 여러분, 아직까지 현미를 많이 사랑해줘서 그게 너무 고맙고요. 저는 그 보답이 뭐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답이에요. 그러려면은 밥 세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절대로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팬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니까 건강하다는 자체가 감사하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현미는 건강하니까 여러분도 건강해요. 사랑해요. 파이팅! 야, 80대의 혈관 나이가 50. 그러면 30살 정도는 더 어리게 나온 건데, 야,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도 이 사진 보니까 이 이게 피부 언제적 좀 봐. 사진이야? 옛날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피부도 예쁘고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선생님, 저희가 집중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민 선생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실은 50대 여성분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폐경 겪으면서 고지혈증 수치가 확 나빠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정상 범위 옆에 적어놓은 거는 여성분들 기준이에요. 총 콜레스테롤로 따졌을 때도 200mg/dl면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라는 거죠. 거의 저 정도 검사 결과 나왔어요. 30대 여성의 결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수록 좋고요. 여성분들은 보통은 45에서 50 이상이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심혈관계 보호인자가 하나가 생기신 거예요. 위험인자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인자 하나를 플러스로 얻으셨고, 중성지방 역시도 괜찮으신 게, 얘는 이제 평소에 식습관을 좀 대변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적게 섭취를 하셔서 정상 범위로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정도 약을 드시지 않는데 이 정도 상태다라고 하면 정말 50대가 아니고 더 젊은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관리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 가실 때 저 혈관 좀 주고 가세요. 노래들 많이 불러라. 이 노래가 내가 노래 교실 지금 32년째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4개월을 쉬었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나도 4개월 동안에 3kg가 불은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바지가 꽉꽉 끼고 그래서 지금 그 3kg 빼놓으라고 노력하는데, 엄마들이 노래 교실 나오던 엄마들이 난리예요. 살쪘다고. 먹고 집에서 뭐 할 일 뭐 있어요. 밖에 안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자식도 좋고 팬들도. 내가 현미 그러면 60인 너의 밤한개 불러서 아직까지 씩씩하게 잘 하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씩씩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내 소망이 내년에 62주년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근데 62주년 콘서트 때는 건강 비법까지 같이 강연으로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갖고 오늘 저희가 선생님이 요거 30살 어린 혈관 비법 공개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도표로 만들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 뜯으면서 짠! 몸을 가만히 두지 말 것. 그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앉아 있어도 케겔 하고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케겔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에 1인 방송 유행인데 혼자 1인 방송 하셔도 되거든요. 너무 돌아다니셔가지고 가만히 안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계속 그래서 요거는 걸으시던데. 저희가 부연 설명을 위해서 한동안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에 대한. 계속 몸을 움직여야 건강에 몸을 좋다는 이제 거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 말초 혈관이 건강해지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뇌졸중의 발병 위험도가 이렇게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가 네. 있을 때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경우는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말초 혈관은 어디에 있죠? 팔다리에 있죠. 네. 그래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귀찮게 자주 움직여주면 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도 이렇게 말초혈관에 속하기 때문에 목 근육까지 자주 움직여주시고 평소에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맨손 체조도 자주 해주시게 되면 말초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건강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한동화의 플러스 원.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건강 체조입니다. 네. 네. 현미 선생님은 하루에 자기 전에 저녁 때 500보 막 걷는 거였는데 오늘 혈관 건강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혈관 체조는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되고요. 왼쪽, 오른쪽. 네, 제가 이제 말초 혈관의 탄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이제 체조를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리. 다리는 이제 심장에서 가장 멀죠. 그래서 혈액 공급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또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할 정도로 혈액 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요. 그래서 다리에 혈액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운동은 바로 까치발들기입니다. 까치발들기. 그래 까치발들기 하면 종아리 근육을 이완 수축시키면서 다리의 혈액순환을 促진시키죠. 그런데 이제 현미 선생님처럼 이제 척추 건강이나 또 관절 건강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서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발목을 까딱 그냥 까딱. 이렇게. 그렇죠. 오. 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종아리에 자극해서. 그렇죠. 탄력을 주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팔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체조인데요. 이름하야 고양이 세수입니다. 아, 고양이 세수. 궁금하시죠? 네. 이 고양이 세수를 하기 전에 뭐 준비 운동을 간단히 해주면 잼잼잼 아시죠? 잼잼잼. 주먹을 줬다가 펴주는데 포인트는 힘있게 손가락 끝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먹을 가볍게 줬다가 펼 때 힘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준비 운동이 됐으면 고양이 세수를 해볼까요? 고양이 세수를 할 때 주먹을 가볍게 쥐고 얼굴 옆에 대고 귀엽게 네. 고양이 야옹 하면서 이거 표정도 귀엽게 해야 되나요? 이 손목을 까딱까딱 하는 게 발목을 까딱까딱 하면서 또 이렇게 까치발 들기 효과랑 이렇게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뻐근한 느낌이 있죠. 여기가 좀 뻐근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동화 선생님 손목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 이재영 MC님 잘 안 되시는. 네, 저 오른쪽이 조금 뻑뻑해요. 네네. 자, 그다음에 목에는 무슨 혈관이 있죠? 경동맥. 네. 경동맥의 혈관 나이를 돌리고 체조입니다. 돌리고. 자, 어디를 돌려볼까요? 경동맥은 어디 있죠? 경동맥은 목에 있죠. 그래서 목을 돌립니다. 그때 반대쪽 팔은 옆으로 들어서 뒤로 살짝 뺍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때 옆으로 뻐근해지죠. 살짝. 그렇죠? 네. 자, 목도 돌리고 팔도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네. 뒤에 좀 뻐근한 견갑골이 느낌 있죠. 땡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의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주면 경동맥의 탄력이 좋아집니다. 반대쪽도 고개를 시원하다. 반대로 돌리고 팔을 들어서 팔 들어서 뒤로 살짝 빼세요. 네네. 팔목은 꺾습니다. 이때 돌려주세요. 네. 돌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진짜 시원한데요? 시원하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경동맥의 탄력이 좋아지면서 뇌로 혈액 공급도 촉진이 되고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있어요. 네, 후진 같이 해주시면 네. 목과 겨드랑이에 임파젤들이 많거든요. 임파 순환을 촉진시켜서 면역력도 높여주는 어우, 시원해. 효과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좋다. 이 세 가지 다리, 팔, 목의 혈관 라인을 되돌리는 체조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실까요? 네. 선생님 계속 앉아서 하시면 돼요. 앉아서 하셔야 돼요. 있어요? 네, 음악 까치발. 좋아. 발. 네. 저. 써. 써. 아, 자. 네, 선생님도 네, 까딱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써. 써. 언제까지나 점점점 까치발을 하면서 까치발을 하면서 고양이 세수 네. 자,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고개 돌리고 뒤로 빼고 돌리고 네 반대쪽도 뒤로 오는 동 쌍팔 후진 네. 아우. 벌써 종아리가 땡겨.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거 했는데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배가 고파. 배고프니까 앉으세요. 네, 한 대 잘 봤습니다. 네, 아이고 운동해보니까 운동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네. 움직여도. 확실히 시원하기도 하고요. TV를 네.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예, 집에서 현미 선생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네. 같이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자, 다음 보겠습니다. 거. 아까 소식하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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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딱 반 그릇만 예, 드세요. 저는요 아무리 맛있는 금덩어리 갖다 놔도 내 양이 딱 차면 숟갈 나버려요. 절대 이게 음식에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살이 안 빠져. 이게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넘쳐나는 홍수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소식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워요. 네. 자, 그런데 실제 이 소식과 장수와의 연관성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15마리의 여우 원숭이에게는 정상적으로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9마리에게는 같은 먹이지만 칼로리를 30% 정도 줄인 다음에 먹이를 주면서 2006년부터 10년간 키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먹이를 먹은 15마리의 여우 원숭이는 10년 후에 모두 다 죽었지만요. 칼로리를 30% 적게, 즉 소식한 여우 원숭이는 2018년까지도 7마리, 즉 37%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수한 거죠, 여우 원숭이가. 네. 뿐만 아니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여우 원숭이는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발병률도 낮았고요. 백내장이나 그 원숭이의 털 색깔도 젊었을 때를 유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수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도 갖고 있었던 거죠. 대신 마음대로 먹은 여우 원숭이들은 영양 과잉 상태를 초래해서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야, 이게 이 소식이라는 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밥을 딱 이렇게 딱 밥만 먹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소식의 기준 같은 게 딱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밥을 천천히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굉장히 그게 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제가 O형이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크니까 미국 가면 우리 손녀딸들이 현미 씨 목소리 줄여 내가 어떻게 목소리 줄여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가 단점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건강하니까 내가 100살까지만 노래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현미 선생님과 같은 혈액형 O형인 저 차윤아님 준비한 플러스 원 혈관 건강 지키는 소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렵냐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식이라는 두 글자지만
우리의 체형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소식을 일반적으로 딱 그냥 일관적으로 또 적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큰 방법은요. 2끼를 3끼로 나눠서 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식을 시작할 때 평상시 2끼 먹는 거를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이거를 3끼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쉬운 소식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평상시에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소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게 뭐냐면 밥이에요. 네, 그래서 밥을 좀 줄여서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비타민 무기질도 있고요. 이런 건 원활히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 즉 밥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좀 맹점이 있는데 오히려 너무 소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원이 없으면 좀 더 이렇게 기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이제 밥을 어느 정도 내가 먹어야 될 양은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밥이든 양이든 줄이는 게 소식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선생님께서 밥을 천천히 드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것?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정신없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없다. 이게 뭐냐면 몸으로 느끼기엔 한 20에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몸이 전체가 다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하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20분 내지 30분, 즉 턱 근육을 자꾸 움직여주면 턱 근육이 지쳐지면서 이제 속에서 배가 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서 음식에는 포만 중추를 조금 천천히 자극하고 턱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도 배가 막 고파요. 그죠? 아침을 안 먹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잘 감사한 거는 노래교실 끝나면은 밥 먹을 때 어떤 엄마는 콜레스테롤 약, 무슨 당뇨약, 혈압약 다 먹는데 난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어머니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야. 그건 뭐냐? 밥에 대한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고 항상 물 많이 마시고 항상 건강 축복에 감사하고 그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그게 내 사는 사람의 내 신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중간에 배고프고 그러면 주전부리는 뭐 하시는 게 있어요? 과일. 과일. 과일을 제가 참 좋아해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배고프면은 토마토를 갈아 먹든지 키위를 먹든지 사과를 갈아 먹든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양은 다 채워요. 네. 양은 다 채워.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이 사진 너무 피부 이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화면이 잘 나와요. 왜 그러세요? 화면이 잘 나와요. 네. 걱정하지 예뻐요. 마세요.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60대인 줄 아는데 뭐. 자, 세 번째 거. 식초. 내가 참 식초를 많이 먹어요. 제가 항상 우유에도 식초를 한 2방울만 넣으면은 요구르트 돼. 그다음에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칼국수, 수제비 이런 거 숙취 한두 방울 넣으면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옆에서 나보고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맛있다 그래. 먹어봐요. 이거 지금 우유에 식초 넣은 우유거든요. 그렇게 맛을 볼게요. 이건 식초 안 들어간 건데. 식초가 많이 안 들어간 거 같아요. 이거는 한두 방, 진짜 한두 방울 넣은 이거 거고요. 너무 적게 넣었어. 더 약간 넣어야 조금 돼요? 더 넣어야 조금 돼. 더 넣어요. 그러면 한 약간- 숟갈 정도? 한 숟갈?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갈 아니요, 정도? 그렇게 아니고 그냥 식초를 한 3방울 정도 이렇게 세 넣으면 방울 괜찮아. 정도? 근데 이건 너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식초는 현미 식초로. 나는 TV 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현미 나오면 깜짝 놀라면 무슨 쌀, 식초. 그리고 주현미인데 주자 빼고 현미를 한다고. 그러니까 방송국에다가 제발 주자 넣으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 식초 섭취가 진짜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초를 먹게 되면요. 혈관 속에 혈당이 좀 천천히 올라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오면 혈당 자체가 너무 많았을 때 혈액을 오염시키는 또는 이제 지저분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적으니까 결국 혈액이 맑아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혈구의 이동이나 혈액
혈액 상태가 건강이 올라가니까 이게 식초를 상식하시는 거는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또는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식초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위 상태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현미 씨께서 이제 우유에 식초를 두세 방울 이제 맛으로 드시겠다 그러면 두세 방울이면 좋겠는데요. 효과를 보겠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잔이면 소주 반잔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충분하게 신맛이 날 정도의 양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식초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피로도를 개선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또 면역을 높이는 작용도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하면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해독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희석을 이제 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셨듯이 식도염이나 또 이렇게 인후염, 위 궤양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게 희석도 되고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초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였네요. 네. 이번에는 RTG 오메가3. 이거 생선에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아니 내가 왜냐면 비린내를 싫어해서 생선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메가3를 내가 이제 충당을 하는데 나는 이제 그 보조식품도 오메가3 무슨 글루코사민도 매일 안 먹어요. 오늘 하루 먹으면 내일 하루 쉬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미가 참 지혜로운가 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오메가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저도 먹는 거거든요. 네네. 저도요. 보통은 5, 60대 정도 되면은 꼭 권해드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메가3예요. 왜냐면 60대가 되면 뭐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이고요. 심뇌혈관 질환 같이 좀 노년기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들을 좀 예방을 해주거나 늦춰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메가3예요. 문제는 오메가3는 체내에서 저절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식이나 뭐 영양제 같이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꼭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그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고지혈증 걱정하고 있으니까 오메가3 챙겨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지혈증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고지혈증은 옛날에 좀 나이가 있으면 그때나 걸리는 걸로 아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음주, 회식, 육식,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스트레스 등등등 때문에요. 30대에서 40대의 고지혈증, 젊은 고지혈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을 이미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젊으니까 젊을 때 고지혈증 좀 알아도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에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면요.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물론 사망 위험까지 2배 정도 높아지니까 고지혈증 조금씩 빨리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음주도 줄이고 오메가3 섭취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지혈증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차 박사님이 저렇게 고지혈증 막는데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막 알이 되게 크고 막 이거 먹었는데 비린내도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먹기가 불편해서 이게 자꾸 뭐랄까 사놨는데 안 먹게 돼요. 이게 오메가3 좋다 다 듣고 뭐 이렇게 멋모르고 딱 사셨다가 정수 씨처럼 약이 너무 커서 삼키기도 힘들고 억지로 먹었는데 생선 비린내 같은 어치가 올라와서 힘들다 이러고 사신 걸 다 못 드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수포자처럼 오메가3 포기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포자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미네안의 플러스 1 혈관 건강 지키는 똑똑한 방법은 바로 신세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거예요. 오메가3면 또 오메가3지. 오메가3도 신세대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럼요. 오메가3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전부터 워낙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중에 있는 오메가3를 잘 살펴보시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1세대를 일단 좀 보여드리면 지금 딱 이 비커 보이시나요? 네. 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오일 형태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밑에 있는 하얀색은 돼지비계 같죠? 요거는 포화 지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포화 지방이 더 많네요, 지금. 그렇죠. 이 1세대 오메가3를 우리가 가공하는 방법 때문에 TG형이라고도 해요. 쉽게 말하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짜내듯이 생선을 그대로 짜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선에 아무리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해도 사실은 포화 지방이 더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는 포화 지방이 차지를 하는 거죠. 대신에 자연 상태 그대로 짜낸 거기 때문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몸에 있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세대, 3세대 오메가3. 2세대 오메가3인가요, 이거? 네, 두 번째는 2세대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세대의 문제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낮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불포화 지방산만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일 100%죠. 문제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억지로 추출을 한 2,2형이라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 흡수율을 높여줬던 글리세롤이 떨어지고 대신 이렇게 알코올, 술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순도는 높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또 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1세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율은 좋지만 반대로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2세대는 포화지방산은 제거를 했어요. 근데 소화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3세대는요? 그래서 이 1세대와 2세대의 장점만 취합을 한 게 바로 3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3세대 오메가3가 현미 선생님도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RTG 오메가3 형태를 말하거든요. 순도를 높여서 2세대 오메가3처럼 100% 불포화 지방산으로 만들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세대처럼 글리세롤을 그대로 붙여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흡수율도 높고 순도도 높였다는 게 바로 이 3세대, 신세대 오메가3인 거고요. 실제로 RTG 오메가3의 체내 흡수율을 좀 비교를 해본 실험이 있어요. 1세대 오메가3의 흡수율을 100%라고 봤을 때 2세대 오메가3는 흡수율이 여기보다 떨어지는 73% 정도 됐거든요. 네, 3세대 오메가3는 1세대 오메가3보다 오히려 더 높은 124%의 흡수율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높으니까 우리 몸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속 혈관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추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요걸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실험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0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22개의 비커에 라드와 이제 라드를 각각 집어 넣습니다. 그럼 돼지 기름인 중성 지방과 물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혈액 속에 중성 지방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오메가3, RTG 오메가3가 들어가고 나면은 잘 저어주면 저렇게 두 개가 섞이네요. 유동성이 생겨요. 잘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RTG 오메가3가 천연 유화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갖고 있으니까 혈액 속에서 잘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혈액 속에서 잘 빠져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녹으면서 잘 섞이니까. 네. 근데 저게 이제 저런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 어머니가 치매를 좀 앓으셔서 네, 어머니가 제 나이에 치매가 아주 심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활동적인 어머니인데 막내딸 그 만남 잡고 간 부인 그 애 처음 낳았을 때 애 받으러 가가지고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동생이 운전을 못해서 집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치매가 오신 거라 외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들 내 집에 오빠 내 집에 있는데 죽어라고 새벽 5시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좀 부모님한테 좀 잘했거든요. 좀 자상하게 챙겨드리고. 그래서 제가 엄마 때문에 그때는 이게 푹 꺼져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왜냐면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가족공원에서 현미 씨 어머니를 지금 찾았다고 그러면 또 가서 모셔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84세 때 돌아가셨는데 이 가족력이 약간 좀 있어서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때 그냥 안 있고 옛날 팔군 다닐 때 팝송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Only you 이런 거 가사 외보고 그다음에 또 2는 4, 2, 3은 6, 2, 4, 8 구구단도 외보고 그냥 혼자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래 카메라로 아마 하루 종일 보면은 참 재밌을 거야. 혼자서 별짓 다 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메가3가 치매하고의 관계. 실제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험도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65세 이상의
1,6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했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가 3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건 알지만은 이게 먹어갖고 자꾸 이게 생선 비린내가 올라와서 좀 불편했는데 분양실에서 아까 선배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선배님은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선배님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맛있어. 그냥 먹어. 조템은 뭐든지 그 조템은 먹어. 그 대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다량으로 먹지 말고 조금씩. 내가 우리 노래교실을 강의 다니면 건강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해요. 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건강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건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 음식에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6.25 때 피란 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해. 저는 어맹란이하고 나하고 그래요. 야, 피란 시절 생각하고 살자.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항상 소식하고 노래 많이 부르고 건강에 감사한 마음 잃지 말고 상대를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러면 절대 건강에 나쁘지 않아. 네.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 근데 그 오메가3가 그 생선 비린내 아까 좀 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조태면 드세요 했는데 네. 그럼에도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미 선생님 같은 혈액형 O형인 저도 이 비린내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먹고 싶어도 이 비린내 때문에 좀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이름을 행국이라고 지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행국 씨 나오셨네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린내를 느끼는 기관이 어디냐? 그럼 바로 코죠, 코. 자, 그러면 코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린내를 잘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이제 오메가3 중에서는요, 이제 입에서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위가 어디냐? 여기 위에서 녹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녹았으니까 코로 좀 가깝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 장용성 캡슐에 넣은 RTG 오메가3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용성이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장에서 용해, 녹아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얘들은 어디서 녹느냐? 바로 요 장에서 녹아요. 그럼 이게 벌써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 올라오는 그 냄새들이 좀 줄게 되고요. 그리고 장 속에서도 유익균들 중에서 이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좀 좋아하는 균들이 있는데 이런 균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오메가3들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균들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잘 자라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장용성 캡슐 같은 경우들을 좀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게 비린내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면역력 때문에 오메가3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맞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우리 몸에서 요즘 이제 면역력이 워낙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네. 면역력 하면 우리 몸에서는 장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으니까 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게 결국은 면역력을 챙기는 길이겠죠. 근데 한 실험, 연구에서 보면 오메가3와 장내 박테리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요. 876쌍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요. 혈청 오메가3의 그 수치와 장내 박테리아균을 비교를 해봤더니 혈청 내에 있는 오메가3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균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결국은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니까 면역력까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에서 녹으니까 직접적으로 장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오메가3를 공급받으니까 조금 더 살기 편하고요. 장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염증성 장질환인 대장염이나 또는 크론병 같은 위험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을 많이 늘리면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장내에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균을 줄여주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날씬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날씬균인 유익균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비만도 막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이 RTG 오메가3가 만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눈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크게 이제 EPA, DHA 두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EPA는 보통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 DHA는 이제 뇌의 영양소로도 작용하고 망막의 영양소로도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눈이 침침하고 또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TV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또 젊은 노안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노안도 예방을 해주면서 눈을 좀 촉촉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 포기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알이 크고 비린내도 나고 그래서 저처럼 포기한 사람과 그리고 또 좋은 오메가3 찾아 헤매는 유목민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RTG 오메가3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잖아요. 약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도 사실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권장량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염증을 낮춰주는 목적으로 드실 때는 하루에 1g 정도면 충분하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목적으로 하실 때는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해서 2에서 4g 정도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주의점은 용량을 많이 했을 때는 혈액 응고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용량을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현민 선생님께서 격일로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소에 건강 너무 잘 유지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이런 약 같은 경우, 영양제 같은 경우는 권장량을 매일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격일로 그러니까 많이 해서 격일로 드시는 것보다는 권장량 수준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좀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오메가3는 산패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산패가 되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 꼭 서늘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량 사셔서 유통기한 이내에 드시는 게 필요하고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름철 혈관 건강법 같이 알아봤는데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통 겨울에 많이 발병하지만 알고 보면 여름에 더 위험한 이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RTG 오메가3 섭취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통해서 남겨두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장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미 선생님하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생방송 나오시니까 괜찮으시죠? 이 생방송, 이게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사니까 이런 건강 정보도 또 받을 수 있고 이 방송이 저 멀리 두바이, 뉴질랜드에서 다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한테 카톡이 와요. 전화가 오고. 왜냐면 두바이에 나는 그 동생이 있거든요. 네. 누님 너무 방송 잘 봤어요. 또 그다음에 또 뉴질랜드 통땡 큰데 여자 언니 너무너무 방송 좋아. 세월이만큼 좋은 거야. 네. 이제는 건강만 있으면 정말 100세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내년에 62주년 공연할 텐데 네. 2년 전에 82세에 신곡을 냈다고 내가. 내 걱정은 하지 마.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없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나깨나 너희들 잘 살기를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야 되니까 팬 여러분 건강 잘 지키려면 소식하고 고루고루 다 찾아 먹고 노래 많이 부르고 네. 또 이렇게 아침 방송 자주 봐서 네. 건강 정보도 얻고 네. 정말로 감사한 세월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오늘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름에 날 더워지고 이러면서 건강 챙길 일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할 수 있도록 뭐 유산균이나 다양한 뭐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꼭 한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